1909년 소년이 들판을 뛰어간다. 고고학자들이 확대하자 충격에 얼어붙는다. 아이의 얼굴은 절대적 공포를 보여준다. 무언의 비명으로 벌어진 입, 두려움으로 커진 눈. 옷은 타서 그을린 것 같다. 토마스 핸더슨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그를 쫓고 있었던 것일까? 소년이 1909년 들판을 뛰어다닌다. 과학자들이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그들은 충격에 얼어붙는다. 현재는 2024년이다. 워싱턴 DC의 대규모 스미소니언 박물관 깊숙한 곳에서 사라 미첼 박사는 독서 안경을 쓴다. 그녀는 박물관에 기증된 아주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들여다본다. 가죽 제본된 책장의 각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길 때 종이에서는 오래되고 먼지 나는 냄새가 난다. 이 사진들은 1905년에서 1915년 사이에 미국의 농장 전역에서 촬영된 것이다. 이들은 100년 이상 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그 누구도 이 사진들을 본 적이 없다. 사라는 15년 동안 오래된 사진을 연구해왔지만 그녀는 이제 막 발견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책의 중간에 도착한 그녀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에 멈춘다. 그 라벨에는 네브래스카 농지 여름 1909라고 적혀있다. 흑백 사진은 하늘까지 뻗은 거대한 밀밭을 보여준다. 멀리 작은 농가가 보인다. 처음에는 오래전의 농장 사진 중 하나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오른쪽 하단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본다. 작은 흐릿한 형체가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흐림은 사진이 찍힐 때 그 누군가가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이상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래된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라는 확대경을 집어든다. 그녀는 이 이상한 것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사라는 달리는 형태 위에 확대경을 놓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걸 잡고 있다. 그녀가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녀를 두렵게 한다. 그 형체는 어린 소년처럼 보이며 아마도 8세나 9세이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는 매우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너덜너덜해 보인다. 그가 뛰는 방식은 그가 정말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건 단순히 들판에서 노는 소년이 아니다. 그녀는 즉시 친구인 제임스 모리슨 박사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오래된 사진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더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 몇 시간 후 제임스는 자신의 특수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박물관에 온다. 두 과학자는 사진의 컴퓨터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작업한다. 그들은 오래된 사진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 컴퓨터가 복사를 완료하면 제임스는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한다. 그는 사진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느린 작업을 시작한다. 제임스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특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는 달리는 소년의 사진을 차츰차츰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만들고 있다. 사라는 이미지가 매번 개선될 때마다 주의 깊게 지켜본다. 맙소사, 제임스가 속삭인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얘진다. 사라, 이걸 봐야 해. 선명해진 사진은 놀랍고 무서운 것들을 보여준다. 소년의 얼굴은 카메라를 향해 조금 돌아가 있다. 그의 입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열려 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져 있다. 그의 옷은 단순히 찢어진 것이 아니라 불에 탄 것처럼 보인다. 마치 그가 화재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의 얼굴에 나타난 모습이다. 그는 누군가가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될 만큼 두려웠음을 보여준다. 사라는 즉시 사진 속 땅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1909년에 오래된 재산 문서와 신문을 사용한다. 그녀는 그 농지가 핸더슨 가족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들은 독일에서 왔고 1890년대에 네브래스카로 이주했다. 가족에는 로버트 핸더슨과 그의 아내 마가렛 그리고 세 자녀가 있었다. 12세의 엠마, 9세의 토마스, 그리고 겨우 6세의 어린 메리가 있었다. 그녀는 1909년 8월 15일 지역 신문인 네브래스카 카운티 헤럴드에서 슬픈 이야기를 찾는다. 큰 헤드라인은 지역 농장 가족 불의 신비한 화재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다. 이야기는 핸더슨 농가가 밤사이에 불에 타버린 경과를 서술한다. 5가족 구성원이 모두 사망했다. 이 화재가 이상했던 이유는 이웃들이 농장 주변의 여러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불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신문의 이야기에서는 어린 토마스 핸더슨의 시신이 집에서 거의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는 조사자들이 그가 화재에서 도망치려고 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역 보안관은 그 소녀는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뛰었지만 불길이 그를 잡았다고 말했다. 사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점점 더 걱정이 커진다. 사진이 1909년 여름에 찍혔고 화재가 그해 8월에 발생했다면 그 사진은 토마스 핸더슨의 마지막 두려운 순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죽어가는 동안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사진작가가 있을 수 있었을까? 사라는 진실을 찾고 싶어서 네브래스카로 여행을 간다. 그녀는 핸더슨 농장이 있던 곳을 보기 위해 간다. 현재 그 땅의 소유자는 윌리엄 블로우라는 노인이다. 그는 평생 옆에 있는 땅에서 살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1909년 그 밤에 화재를 목격했다. 윌리엄은 사라를 데리고 들판을 가로질러 농가가 있었던 곳으로 안내한다. 핸더슨 농가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 기초에 몇 개의 돌만 남아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자란 높은 평원풀에 거의 완전히 가려져 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윌리엄은 그 끔찍한 밤에 그의 가족이 전해준 이야기들을 사라에게 들려준다. 내 할아버지는 그 화재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항상 말했다. 고 윌리엄은 말한다. 그의 낡고 거칠어진 손은 비어있는 들판을 가리킨다. 그는 불길이 시작되기 전에 밀밭 위로 이상한 불빛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가 본 것 중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년 토마스, 그는 불이 시작되기 전에도 달리고 있었다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사라는 그 위치에 대해 주의 깊게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GPS에 정확한 지점을 기록한다. 그녀는 집이 있었던 지역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고 작은 오래된 금속 물체를 발견한다. 그것은 아이들이 1909년에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병정이다. 페인트는 없지만 장난감은 100년이 넘도록 네브래스카의 흙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상태다. 사라가 워싱턴 DC로 돌아오면 그녀는 조사를 계속한다. 그녀는 전국의 사진 전문가들에게 연락한다. 그녀는 사진이 진짜인지 어떤 식으로든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쿠마 박사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특수사진 탐정이다. 그녀는 사진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최신 방법으로 사진을 살펴보기로 동의한다. 쿠마 박사의 테스트 결과 그 사진은 진짜였다. 그것은 1909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화학 물질과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종이와 현상 화학 물질은 그 당시 사용 가능한 것과 일치한다. 컴퓨터에서 사진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진을 함께 붙인 흔적은 없다. 무엇보다도 이미지 전반에 걸쳐 곡선과 빛 패턴이 동일하다. 이는 모두 하나의 사진으로 포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진은 진짜입니다. 쿠마 박사는 회의 중에 그들에게 말한다. 이 이미지가 무엇을 보여주든 간에 카메라가 포착한 대로 정확하게 발생했습니다. 모션 블러와 초점은 그 900년대 초 카메라 기술에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다. 누가 이 사진을 찍었으며
왜 핸더슨 농장에서 토마스 핸더슨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것일까? 사라는 1909년 동안 네브래스카의 시골에서 활동한 사진작가에 대한 역사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검색은 네브래스카 역사협회 아카이브로 이어진다. 그곳에서 그녀는 에드먼드 하트웰이라는 여행 사진작가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다. 하트웰은 1900년대 초 시골 미국 생활을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카메라 장비를 말이 끄는 수레에 실어 농장에서 농장으로 이동했다. 미국 농무부는 그에게 미국의 농업유산을 촬영하도록 요청했다. 기록에 따르면 하트웰은 1909년 여름에 실제로 네브래스카 카운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사라는 하트웰의 개인 일기를 찾아낸다. 그의 가족은 여러 년 전 역사협회에 그것을 기증했었다. 천구건전 저자 2009년 8월의 기록에는 신비한 사진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적혀있다. 하트웰의 1909년 8월 14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오늘 오후 핸더슨 농장에 도착하여 그들의 밀수확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곳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든다. 가족은 긴장한 것 같은 느낌으로 항상 수평선을 바라보며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다. 어린 토마스는 언제 이곳을 떠날 수 있을지 아버지에게 계속 묻고 있다. 나는 근처에 캠프를 차리고 새벽에 사진을 찍을 계획이다. 다음 날 1909년 8월 제15일자로 날카로운 송글씨로 적힌 다음 기록은 다음과 같다. 새벽 전 달리는 발소리로 깼다. 아침 농장 작업을 포착하려고 카메라를 잡았다. 내가 보았던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소년 토마스가 완전한 두려움 속에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다. 근처에 위협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끔찍한 장면이 발생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찍을 수 있었다. 모든 농장이 동시에 불꽃으로 폭발하듯 타올랐다. 가족의 비명은 나를 영원히 괴롭힐 것이다. 나는 겨우 내 삶과 내 장비를 가지고 탈출했다. 하트웰은 사건에 대한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그 끔찍한 아침에 찍은 사진을 현상했다. 그 이미지는 불길이 그를 삼키기 전 소년의 마지막 자유의 순간을 보여준다. 나는 이를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진들은 세상과 공유하기에는 너무 끔찍하다. 나는 즉시 네브래스카를 떠나며 다시는 이 저주받은 곳에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사라는 에드먼드 하트웰이 자신의 다른 작업 중에 사진을 숨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끔찍한 의미를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가 1963년에 죽은 후 그의 사진 컬렉션이 판매되었으나 이 사진은 다른 수백 개의 농촌 미국의 장면과 함께 익명으로 남아있었다. 그 어두운 비밀은 60년 이상 수집가와 역사학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라의 조사는 핸더슨 가족 비극에 관한 더 많은 기록을 찾으면서 더욱 무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최근 네브래스카주 화재 관리 사무소의 보고서가 컴퓨터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역신문에 발표되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드러낸다. 공식 조사는 화재가 고의로 발생되었다고 결론지었지만 범인은 붙잡히지 않았다. 더 무서운 점은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이웃이 화재 이전 몇 시간 동안 밀밭에서 움직이는 형체를 보았다고 한다. 핸더슨 가족 구성원과는 다르게 보이는 누군가였다. 신비로운 형체는 키가 크고 어두운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이 작물을 신중하게 가로질러 움직였다. 마샬의 보고서는 또한 토마스 핸더슨의 시신에 대한 이상한 점을 언급한다. 그가 농가에서 거의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없었다. 이는 그가 불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달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에드먼드 하트웰의 일기에서도 언급되었다. 이 증거는 토마스가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했다. 사라의 연구는 핸더슨
핸더슨 가족이 지역 토지 개발 업체인 마커스 손필드와 그들의 재산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카운티 전역에 농민들에게 계획된 철도 확장을 위해 자신의 땅을 팔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여러 가족이 손필드의 사무소로부터 위협적인 방문을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법정에서 증명된 바는 없다. 네브래스카 카운티 헤럴드 기사는 손필드가 화재 발생 며칠 내에 핸더슨 재산을 구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재산이 포기된 후 카운티의 가치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불했다. 손필드는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역의 여러 다른 농장들을 구입했다. 결국 그는 철도 회사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정보가 특히 불안한 이유는 에드먼드 하트웰의 일기에서 사라가 처음 놓쳤던 또 다른 기록이 있다. 네브래스카에서 탈출한 지 며칠 후 하트웰은 이렇게 썼다. 나는 젊은 토마스가 달리기 시작하기 직전에 보았던 형체를 잊을 수 없다. 어둠 속에서 목적이 있는 듯한 키 큰 남자, 들판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다. 소년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형체는 항상 똑같은 거리에서 따라오듯 그러나 그의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사라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모리슨 박사와 공유한다. 그들은 함께 1909년 핸더슨 농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기 시작한다. 증거는 토마스 핸더슨이 단순히 불길에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로부터 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녀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는 누군가로부터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진은 단순히 미국 역사에서 슬픈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결코 해결되지 않은 범죄의 증거일 수 있다. 토마스 핸더슨의 두려운 표정은 자연재해가 아닌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달리는 아이의 얼굴로 볼 때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모리슨 박사는 그의 컴퓨터 기법을 사용하여 사진의 다른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본다. 그의 작업은 그 누구도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더 많은 불안한 세부 사항을 드러낸다. 이미지의 배경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또 다른 형체가 밀밭을 가로지르며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형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흐릿하여 명확하게 볼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한다. 이는 하트웰이 소년을 쫓고 있던 누군가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지지한다. 사라는 현재 네브래스카 주 경찰에 연락하여 자신이 발견한 것을 공유하기로 결정한다. 탐정 리사 로드리게스는 매우 오래된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 그녀는 증거를 살펴보겠다고 동의한다. 사건이 100년 이상 된 것이고 기소 시한이 훨씬 지나버렸지만 로드리게스 탐정은 역사적 미스터리를 해결할 가능성에 흥미를 느낀다. 이런 사건들은 저를 매료시킵니다. 로드리게스 탐정이 전화 통화 중에 설명한다. 비록 현재 누구를 기소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들의 조상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종결은 법적 문제와 관계없이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탐정의 마커스 손필드에 대한 조사는 1900년대 초 네브래스카와 주변주에서 의심스러운 재산 구매 패턴을 드러낸다. 몇몇 사례에서 손필드에게 땅을 팔기를 거부했던 가족들이 이후 신비로운 사고나 재난을 겪어 그들의 재산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직접적인 연결은 결코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 패턴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자주 발생했다. 사라의 조사는 다른 역사학자들과 가족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여기에는 핸더슨 가족의 생존 후손들도 포함된다. 로버트 핸더슨의 증손녀 퍼트리샤 핸더슨 윌리엄스는 역사 학술지에서 발견한 후 사라에게 연락한다. 퍼트리샤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가족 이야기를 공유한다. 사라의 가족은 언제나 이 이야기가 늘어난 개척지의 고난을 강조한 것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 전설에 따르면 로버트 핸더슨은 화재 전 몇 주 동안 위협을 받았었다. 그 위협은 그에게 그의 땅을 팔지 않으면 결과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가족은 네브래스카를 떠날 계획이 있었지만 너무 늦게 기다렸다. 내 증조 할머니의 자매가 아이오와에 살고 있었어요. 퍼트리샤가 사라와의 전화 통화 중에 말한다.
그녀는 항상 로버트가 농장에 밤에 오는 남자들에 대해 썼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더 이상 네브래스카에서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네요. 그녀는 토마스가 너무 무서워져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항상 창문을 지켜보며 외부의 소리를 귀 기울였다고 했어요. 이 정보는 핸더슨 사진에서 토마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소녀는 단순히 화재에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위협으로부터 달리고 있었다. 그의 완전한 패닉의 표정은 그가 즉각적인 탈출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던 무언가를 보았거나 들었음을 암시한다. 사라의 핸더슨 사건에 대한 작업은 그녀의 연구 방법과 역사적 탐정 작업에 대한 인정을 이끌어낸다. 그녀는 국제 역사사진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발견을 발표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그녀의 발표는 전 세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발표 중에 사라는 역사적 사진을 조사할 때 명백한 것 너머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이미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녀는 모인 청중에게 설명한다마나 그러나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즉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농촌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의 깊은 분석을 통해 100년 이상 숨겨져 있던 비극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사라의 연구 방법은 역사적 사진 분석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도움을 준다. 그녀의 컴퓨터 향상, 아카이브 연구 및 현장 조사의 조합은 다른 연구자들이 역사적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을 만든다. 토마스 핸더슨과 그 2009년 사진 이야기는 대학의 역사 연구 및 법의학 사진 수업에서 사례 연구가 된다. 학생들은 사진 분석의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적 이미지가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드러낼 수 있는 인간적 이야기에 대해서도 배운다. 모리슨 박사는 핸더슨 사진에서 숨겨진 세부 사항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컴퓨터 향상 기법에 관한 기술 논문을 발표한다. 그의 작업은 역사적 사진 복원의 분야를 발전시키고 손상되거나 불분명한 역사적 이미지로 작업하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한편 로드리게스 탐정은 마커스 솜필드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 그녀는 1900년대 초의 다른 미해결 사건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를 희망한다. 그녀의 연구는 이 시기에 솜필드의 토지 확보 방법이 다른 여러 개발자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밝혀낸다. 이는 귀중한 농업 토지를 빼앗기기 위한 협박과 폭력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 더 넓은 패턴을 보여준다. 네브래스카 역사협회는 핸더슨 사진과 사라의 연구를 포함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 제목은 숨겨진 이야기. 사진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 전역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인다. 이는 역사적 이미지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퍼트리샤 핸더슨 윌리엄스는 사라와 협력하여 그녀의 조상 토마스 핸더슨을 위한 기념비를 만든다. 그들은 핸더슨 농가가 있었던 곳에 작은 표식을 설치한다. 이 기념비는 토마스의 삶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사진의 복사본과 사라의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사라에게 이 발견은 그녀의 경력을 변화시키고 역사적 사진이 지닐 수 있는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녀는 신비롭거나 설명되지 않은 역사적 이미지를 조사하는 데 전념하는 연구재단을 설립한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과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답을 찾는 가족들에게 자원이 된다. 토마스 핸더슨이 밀밭을 달리는 향상된 사진은 20세기 초에 가장 많이 연구된 역사적 이미지 중 하나가 된다. 이는 모든 역사적 사진 뒤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서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낸다. 사라가 자신의 발견을 생각할 때 그녀는 쫑크잠 9년 네브래스카 밀밭을 가로질러 절박하게 달리는 토마스 핸더슨의 모습이 단순히 에드먼드 하트웰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100년 이상 보존되어 있었고
그 끔찍한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가진 올바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소년의 마지막 자유의 순간은 은과 시간에 얼어붙어 있었으며 그 비밀을 해결하겠다고 고집스러웠던 연구자들의 헌신을 통해 마침내 그 목소리를 찾았다. 현재 그 사진은 사라의 스미소니언 사무실에 걸려 있다. 이는 더 깊이 들여다보고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며 역사적 이미지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기억이다. 토마스 핸더슨이 그 밀밭을 달리는 것은 100년 넘게 전의 비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중요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 지속성의 힘에 대해 가르친다. 이는 너무 일찍 침묵당한 이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